좋아요, 구독. 자, 오늘 시장 속에서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그래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기대감 덕분입니다. 자, 이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실은 최근에 제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다루는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뭐 말씀을 하셨던 분들도 여러 가지 논리로 당연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긴 하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상화폐는 증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유는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증서를 의미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협의의 증권이라고 했을 때 주식과 채권만을 말합니다. 하지만 광이 넓은 의미로 본다면 사실상 뭐 기프트콘이라든지 상품권까지도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가상화폐 같은 경우가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겠죠. 물론 실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산이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뭐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도 무형자산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한편으로는 무형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한 가지 재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권으로서 인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슈가 되는 건 또 1억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조정이 크게 나왔었는데 또 반등이 또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1억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또 한번 광풍이 다시 한번 불 거고요. 결국에는 신고가를 언제 경신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많은 기대감이 주가에 묻어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앞서 제가 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네. 지금 많은 정부가 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증권으로 사실상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시점에 갑자기 도장을 찍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적어도 이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너무나 큰 자산 시장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된 거래소 또한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히 미정부든 뭐 우리나라 정부든 법적인 화폐로 인정할 때까지는 결국에는 시간만 우리가 두고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게 의미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역시나 대장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크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앞으로도 남아있다. 그런 관점에서 가상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 관련주가 오늘 조금 더 크게 오르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가상자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도 전해주셨고요. 그 안에서는 좀 우리 기술 투자에 집중을 해보고 네.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장 종목이니까 이 종목을 역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업비트 지분을 역시나 보유하고 있다는 그 이유로 동사가 대장주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사의 기업 가치나 재무 실적 그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비트코인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 동사의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게 되면 그거와 연관돼서 시차를 하루 정도 두고 크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이 제가 오늘 확인했을 때 9,700만 원이었는데요. 며칠 안에 1억, 당장 내일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억이 되면은 또 언론에서 뉴스에서 비트코인 다시 한번 1억 돌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우리 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도 사실 오늘 괜찮습니다. 오늘 갭이 지금 꽤나 크게 나왔습니다. 8% 정도 나왔는데요. 지난 3월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이 모든 이유는 비트코인이 1억 원을 우선 돌파했다는 것,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것, 그 모든 것에 따른 부분이었는데 이후 반감기가 지났다라고 하는 시점에 맞추어서도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힘은 있습니다. 거기에 갭까지 오늘 띄웠다면 내일 좋은 이슈에 따라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면 결국에는 한 번 정도의 시세는 더 주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짧게 대략 10,000원, 손절 가격은 8,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관련주 중에서 우리기술 투자를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종가 베팅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쪽입니다. 이번에도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85억 달러 정도로 발표가 되면서 역대 두 번째 수출액이더라고요. 화장품에 대한 좋은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출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화장품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을 때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매출의 기조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수출도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쪽 그리고 서구권에서의 실적 개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기존에 이제 어떤 아시아권에서의 강세를 보였던 그런 제품들이 이제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는 뭐 가이던스가 이미 나와 있는 것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좋아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적이 이제 중국 쪽의 매출이 이제 줄어들면서 많이 안 좋아져서 종목들이 한동안 뭐 거의 한 3년 가까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등한시되어 왔었는데요. 거기에다 이제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마스크를 사용하는데 누가 화장을 해? 약간 이런 관점으로 화장품 섹터들은 좀 등한시되었었죠. 네. 이제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관광객들도 국내에 많이 유입되면서 놀자주들이 한동안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따이공이라고 하나요? 그 화장품을 이렇게 매수해서 판매하는 보따리상들, 그런 사람들도 일단 면세점에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매출도 회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서구권의 매출 계속해서 증진된다라면 좀 전에 역대 두 번째라고 하셨는데 네. 뭐 역대급 실적을 갱신하는 그런 그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화장품 섹터는 국내에서 계속해서 또 성장하는 섹터로서 한번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안에서는 한국 콜마를 골라 오셨더라고요. 선정하신 이유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화장품 섹터들 우리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 뭐 상한가도 한 두 번 정도 나왔고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실적 대비 이제 주가의 괴리감이 많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시세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이 섹터 내에서 순환이 돌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포워드 실적, 앞으로 나올 실적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저렴한 종목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 찾아보자라면 한국콜마가 당연시 뽑힐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화장품 ODM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제품을 갖다가 요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그걸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브랜드가 해외에서 잘 팔린다 하더라도 결국 한국 콜마에서 만들어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K-뷰티 잘 나가고 한국 화장품이 잘 팔린다 하면 한국 콜마가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어떤 매출이나 이익단도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부분들 주가도 그에 따라서 상승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요거는 이제 약간 번외로 좀 생각을 네. 하셔도 좋은데 미국에서 이제 생물보안법을 통과하면서 CMO 관련주들이 바이넥스 그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수혜를 조금 입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네. 한국 콜마 역시 제약 쪽에 CMO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른 부각도 주가 탄력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실적이 좋은 종목들 잘 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국 콜마를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일단 뭐 종가 매수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6만 3천 원 정도 목표가 일단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51,800원 이탈하게 되면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단입니다. 그러면 추세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추세 유지되는 선에서는 매수, 상승으로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한 40% 정도는 추가 상승이 나와도 실질적인 그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목표가 달성하고도 더 갈 가능성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